86일차 실수에는 사과하라. 그리고 어떤 것도 어기지 말라. 세상에는 크게 세 가지 법이 있다. 일반적인 민사와 형사인 세상의 법이 있고 사회의 통속적인 규범을 다루는 도덕적인 법이 있다. 또 이 세상의 인간관계를 다루는 자연의 법이 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어떤 법도 어기지 말기 바란다. 법을 어겨서 생기는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사, 형사 혹은 도덕적 법을 어겼다면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는 보통 4가지 단계를 거칠 때야 비로소 제대로 된 사과가 된다. 첫째, 그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일이다. 둘째, 실제로 미안하다는 사과를 정식으로 해야 한다. 셋째,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일이다. 넷째, 가오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다. 다만 용서를 요구하는 언동은 삼가야 한다. 그것은 상대가 결정할 일이지 내가 요청할 일이 아니다. 설령 용서를 하지 않더라도 앙심을 품거나 보상을 미루면 안 된다. 제 잘못으로 상처를 입으신 분이 있다면 너그러운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사과했던 대한항공과 딸의 사과에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담기지 않았다. 그저 용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사과에는 상대가 마음을 열 수 없다. 진심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잘못을 확실하게 인정해야 한다.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거나 농담이었다거나 사적인 감정에 있어서는 아니었다. 혹은 누가 알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식의 사과는 마치 재수가 없어 그렇게 됐다는 발뺌처럼 들린다. 그 중에도 가장 최악은 유감이다라고 사과하는 것이다. 유감이다라는 단어에는 주어도 목적도 없다. 누가 유감인지 무엇이 유감인지 알 수 없다. 잘못 그 자체를 사과해야 하는데 잘못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사과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사과 형태 역시 사과받는 사람의 상황에 맞게 해야 한다. 위기에 의한 잘못이나 성범죄 같은 일에 사과라면 상대는 그의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억지로 찾아가 사과를 한다면 사과 그 자체마저 무례로 보일 것이다. 단순히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상대가 원하지 않는 사과를 하는 것은 또 한 번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재발 방지 약속과 더불어 적절한 보상으로 자신의 사과가 진지한 것으로 진실임을 밝힐 수 있다. 재발 방지 약속은 반드시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용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사과할 수 있는 자리나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고 용서를 기다려야 한다. 아무리 진지하게 사과를 해도 그가 받은 상처의 크기에 따라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사과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할 일을 다한 셈이라며 자기 스스로를 용서해 준 일은 없어야 한다. 사실 마음으로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하면 그 순간 상대방의 입장이 감정이입이 되니 미안함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진심이라면 이런 사과의 절차나 방식을 암기하고 공부할 필요조차 없다. 마음에서부터 진심 어린 사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여전히 상대의 마음보다 내 기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다. 버락 오바마는 직원의 잘못을 대신 사과하며 이런 말을 했다. 제가 남 탓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제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모두 제게 있습니다. 실수를 책임지려는 태도는 사과를 더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겁나는 말이 생각나 한마디 남길까 한다. 어쩌면 사과할 수 있는 잘못은 그나마 다행일지 모른다. 세상의 법과 도덕의 법은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자연의 법은 사과를 해도 용서하는 법이 없다.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일, 자연을 훼손하는 일과 같은 잘못에는 용서가 없고 그 처벌이 확실하며 보상을 할 수 없기에 대가 요구가 가혹하다. 다행인 것은 세상의 법과 도덕적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자연의 법을 저절로 잘 지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간에게 가장 먼 시간은 1분 전이라 했다. 후회할 일을 남기지 말고 살아야 하는 이유다. 김승호 선생님 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중에서